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늘 밝고 화려한 모습만 보여주는 스타분들도 알고 보면 천상 우리와 같은 소시민인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에 이 공공 자리에서 자신의 가정사를 털어난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배우 박하선 씨인데요. 네. 지난달 열린 영화 이 첫 번째 아이의 시사회에서 지난 2019년 발달장애를 앓던 남동생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을 때를 떠올린 겁니다. 어허. 네, 이 촬영 당시가 친동생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감독이 찍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고 박하선 씨는 오래 기다렸고 미룰 수 없어서 책임감을 갖고 촬영을 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절로 연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 영화를 찍을 때 실제로 박하선 씨의 딸 역시 다쳐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박하선 씨 입장에서는 촬영장과 병원을 오가면서 촬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심지어 아이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촬영을 해야 돼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이 영화 속에서도 아이와 엄마의 이 교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연기와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을 정도라고 떠올렸습니다. 진짜 이 얘기는 박하선 씨 본인이 얘기해주지 않으면 팬분들, 시청자분들 다 몰랐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더군다나 아기가 어렸을 때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상황에다가 동생이 또 유명을 달리한 이런 상황 하에서도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중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특히 희극인들이나 이런 분들, 가수분들, 네. 개인적 아픔이 있어도 무대에 서서 노래를 부르거나 다른 분들을 웃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직업의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박하선 씨 같은 경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제작 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스태프들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다 수행하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지 정말 상상이 가지 않네요. 그러네요. 우리가 늘 보기에는 그저 씩씩하게 일과 육아를 다 거뜬히 해내는, 너끈히 해내는 워킹맘인 줄 알았는데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약간 우울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자주 드니까 뭔가 이렇게 계속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그 생각 안 하려고.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랬어. 공무원인 친구였고 그 친구는 내가 봤을 때는 뭐든 좋아 보였는데 자기도 사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혹시 마지막이 온다면 인생에서 우리 서로한테는 전화를 한번 해주자. 그러면은 한 명이 잡아주면 잡히지 맞아, 않을까? 중요한 거지. 그 친구의 그 말이 너무 도움이 돼서 그런 상황이 닥쳐도 내가 만약에 죽으면 얘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또 그때 버텼던 거. 진짜 털어놓기 힘든 얘기를 그것도 카메라 앞에서 동료 연예인들 앞에서 털어놨어요. 혹시 지금은 김준임 여사님 옆에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모두들 아시겠지만 이제 남편이 또 이제 배우 류수영 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육아를 얼마나 많이 도와줄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제 박하선 씨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박하선 씨는 이제 실제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네. 아이를 이제 유치원에 등원을 시키고 있는데 등원하는 거 외에 제외하면 이제 부부 모두, 그러니까 남편하고 본인 모두 자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고 있다는 얘기로 이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양가 부모님들도 이제 도움을 요청하면 30분 내에 달려오실 정도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또 옆집에 박솔미 언니, 그러니까 박솔미 탤런트 박솔미 씨 얘기하는 건데 박솔미 씨한테 맡긴 적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육아를 남편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제 4년 정도는 이제 일을 못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육아도 그렇죠. 하고 출산도 하고 하다 맞아요. 보니까 4년 동안 이제 경력 단절을 겪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경력 단절을 극복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이 이제 가장 크게 도와주는, 지금 이제 가장 경력 단절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던 남편 류수영 씨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줬기 때문에 또다시 이제 연기 인생을 이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남편에 대한 고마움도 털어놓았습니다. 네. 참 보기 좋네. 요즘 광고도 같이 찍잖아요. 참 그런 점 보면 역시 든든한 배우자밖에 없다. 든든한 이 기댈 언덕은 배우자밖에 없다. 두 분이 참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요. 최근에 이렇게
남한테 털어놓기 힘든 가슴 아픈 가정사를 고백하신 분이 또 있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방송인 이영자 씨입니다. 이영자 씨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서 남편과 사별했다는 사연자의 고백을 듣고는 자신의 사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바로 조카가 3살 때 형부가 떠나게 됐는데 언니는 울지 않고 용기를 내려고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자신의 가슴이 너무 찢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영자 씨는 과거에도 종종 방송에 나와서 조카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난 2016년에는 조카들을 호적에 올리고 싶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덜 해야 이 아이들에게 더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이 아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근데 결혼하는 조카가 나한테 한몫도 안 해주더라. 조카들 다 필요 없다고 농담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것도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 아픈 마음을 이제 농담으로 이제 뭐 승화시키기도 한 거지만, 근데 이제 저 말을 뒤집어 보면 정말 지금도 계속해서 문득문득 눈물이 난다는 거 아니에요, 안진용 기자님? 네, 그렇게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그 끝은 웃음이거든요. 네. 그야말로 슬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천생 예능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이영자 씨 하면은요 생선 가게 딸로 유명합니다. 아, 지난번 그 다큐멘터리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본인의 힘으로 가정을 이뤘는데 사실 지난 2016년에 부친상을 당했는데 그때도 본인이 출연 중이던 예능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 후에 가느라고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런 이영자 씨, 주변 사람들 잘 챙깁니다. 주변 동료들의 아들, 딸, 그러니까 조카들까지도 일일이 챙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다 보니까 정작 본인은 아직까지도 싱글이라는 겁니다. 아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영자 씨가 꾸린 그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많은 대중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은 싱글이에요. 뭐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영자 씨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영자 씨가 생각하는 노후의 모습은 어떤 걸까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소문난 빵을 생크림에 듬뿍 찍어 먹고 또 먹고 계속 먹고 이 맛이야말로 천상의 맛. 버터빵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니? 아 미치게 먹고 아니 제주에서 먹고 미치게 살고 싶다. 안진용 기자님 말씀처럼 김현주 평론가님 천상 예능인입니다, 진짜. 그렇죠. 뭐 항상 끝에는 웃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영자 씨 뭐 젊었을 때부터 저도 이제 쭉 지켜봤습니다만 지금 이제 이영자 씨도 나이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지금 혼자 살고 계시는데 어떨 때는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면 막 너무 기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아마 어머님을 위해서도 뭐 실버타운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요. 그래도 옛날 사람이라 이영자 씨가 실버타운 같은 데 보내드리는 게 조금 머뭇거려지기도 한다. 네. 그러면서도 본인도 빠르면 한 6, 7년 후에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참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본인도 그런 아픈 얘기가 있는데도 늘 웃음을 선사하는 참 그 마음이 너무너무 곱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런 이영자 씨보다 더 구구절절한 또 사연을 가지신 분이 있다는데, 그런 스타분이 있다는데 또 누굴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바로 가수 양희은 씨입니다. 양희은 씨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외도로 어려움을 겪게 된 사연, 생계를 위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된 사연 등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양희은 씨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의 외도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간 저녁 바로 새 엄마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사춘기 무렵이다 보니 아버지와 사이가 많이 틀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불륜으로 사랑을 믿지 않게 되었지만 아버지보다 더 살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 사실 이게 다른 집, 다른 분 가정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참 어디 영화나 드라마 진짜 사연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그래서 이 두 분이 실제로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뮤지컬을 2011년에 만들어가지고 됐어요. 무대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그 양희경 씨도 노래를 아주 잘하시거든요. 양희은 씨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이제 뮤지컬을 본인들의 이야기로 이제 꾸면서 올리면서 어렸을 때 이야기, 뭐 가족 이야기, 음악을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 또 젊은 시절에 얼마만큼 또 치열하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그 세월과 음악을 함께 녹여내면서 아하. 무대에서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네요. 참 이 모진 세월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든든한 동생들이 있어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중에서 백구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가 자기가 히트시킨 노래랑 달라요. 그렇죠. 예,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그게 우리 막내 동생 글짓기인데요. 백구가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는 저작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 막내 동생이 초등학생 양희정으로 안 나가고 그냥 김민기 작사 작곡으로 나갔는데 뭐 그 후에 또 우리가 뭐 저작권법 생겼다고 그거 이름을 찾겠습니다. 이렇게는 안 되고 근데 이제 교과서나 그림책으로도 다 나왔는데 그걸 생각하면 그때 이름을 찾아줄 걸 싶긴 해요. 왜 그 노래를 좋아하냐면 어린 날의 가회동 우리 집 풍경이 그대로 아버지와 더불어 그게 그림처럼 살아나기 때문에 순전히 그 어린 날의 우리 집 그게 꽉 박혀 있어서 좋아요. 그러네요. 저도 백구란 노래 흥얼거렸던 막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히트곡이 많은 양희은 씨도 슬럼프가 있었답니다.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가 슬럼프라고 그랬지 한 2년 동안 노랫말이 안 나오는 거야. 죽어라고 안 나와. 그래서 치매 검사도 받았다. 왜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안 돌아가는가? 건강하시죠? 건강해. 그러나 노래는 머리로 쓰는 건 아니지. 사실 이게 시작할 때 아침 이슬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이렇게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노래니까 그게 부담이야. 그걸 넘어서야 한다는 거. 그 산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 뭐랄까 그냥 그럴 때 있지 정말 아무것도 내 것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 가만히 그대 이름을 부르곤 해 늘 그걸로 조금마저 모두 스타들의 인생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 또는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힘내세요.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 살아가는 얘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